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로 배꼽 빠지는 일을 겪어서 그걸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이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과 시모를 만나고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자영업자예요. 전 남편과 제가 만난 건 정말 악연 중의 악연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연이었다면 그런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할 리가 없으니까요. 남편과는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제 일과 관련된 것 때문에 와인 동호회에서 가볍게 와인에 대해 알아보려 한 거고, 남편은 뭐 좀 있어 보이니 가입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그냥 다양한 데 관심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죠. 남편은 안목이 좋았어요. 아니, 비싼 걸 보는 눈이 좋았죠. 단순히 허영 때문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집안에 돈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건축업 경기가 안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 망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 마음이 갔죠. 저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 창업해서 가게를 세웠듯이 제 반려자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니? 우리 집이 아무리 망했다 해도 어떻게 급이 안 되는 너 같은 애랑 결혼을 시켜? 집안이 좋기를 하니 학력이 좋기를 하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들 놔줘야지.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며 교양 있어 보이던 깡마르고 왜소했던 시모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내색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더럽고 짜증났죠. 이미 상견례까지 다 한 마당에 파토를 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싶으세요? 이미 상견례하고 날까지 받아놨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제가 파혼해 드릴게요. 굳이 저도 매달릴 생각 없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에 가방부터 맸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제게 와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태껏 제가 남편을 좋아해서 매달렸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결혼에 그다지 로망이 없는 여자였고 좋은 시기에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한다는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저기요,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엄마는 내가 설득시킬게. 어차피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근데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해서 잘 되는 부부 못 봤어. 네가 부모님 설득시키던지 나를 놔주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죠. 그런데 저녁 내내 어떻게 시모를 구워 삶았는지 결국 그날 저녁에 찬성표를 받아왔더군요. 그렇지만 제 기분은 이미 상했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반 정도는 날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살 건데 굳이 시모랑 안 좋다고 헤어질 필요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오기도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적어도 이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헤어졌더라면 제가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 꼴은 안 보는 건데 말이죠. 생각이 짧았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게 보더군요. 자기가 생각한 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였겠죠.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인 채로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기분은 싱숭생숭했어요. 좋다가도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 나빴다가도 곧 좋아지는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결국은 결혼식장에서 친정어머니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그것도 아주 무식하고 예의 없는 단순한 방식으로요. 친정엄마가 생글생글 웃으며 시모와 인사를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어요. 아직 하객들은 오지 않는 준비 시간이었는데 시모가 그런 친정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친정어머니도 어느 정도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는 찬성해줬으니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려고 다가간 거였어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쪽 눈에는 내가 지금 잘 지내 보여요? 얼굴에 주름지고 표정 완전히 간 건 안 보여요? 네? 웃는 얼굴에 침 뱉기도 어려운 법인데 시모는 그 어려운 걸 참 쉽게도 하더군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고 묻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쪽은 즐겁겠죠. 우리 아들만한 사위도 또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요, 며느리 될 애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집안이 좋기를 하나, 학력이 좋기를 하나, 그렇다고 키만 몰대같이 크고 덩치도 크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고 며느리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제가 화가 나서 나서려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곱게 화장된 얼굴로 교양 있게 웃고는 시모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에요? 내 말 못 들었어요? 아니요, 잘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왜냐면 부끄럽기는 저희도 피차일반이라서요. 그런데 사부인께서는 참 용감하시기도 하네요. 그런 말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런 기색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보니 역시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 같으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은 안 하고 싶으실 텐데. 하긴 이미 더러운데 더러운 거 좀 더 묻는다고 더럽지 않은 게 되지는 않죠. 저는 친정엄마의 그 말에 속으로 터지려는 웃음을 막았고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머, 기분 상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사부인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들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럼 못 알아듣는 사부인을 위해 정리해 드릴게요. 제 딸 모자라다고 핍박하기 전에 당신 자식부터 보라는 말이었죠.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란데요? 지금이야 우리 가세가 좀 기울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 내가 뭐든 고급으로 키웠어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인간들이 키우던 애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어릴 때 고급으로 키우면 뭐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위가 고급인가요? 이상하죠? 돈도 제 딸이 더 많이 벌고 결혼식 끝내고 돌아갈 신혼집도 제 딸이 결혼 전에 이미 사놓은 집인데 그 고급으로 키운 값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사실 결혼 당시에 제가 이미 집이 있었기에 남편은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 돈이라도 보태주면 좋은데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어서 그냥 결혼하게 된 거죠. 친정어머니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무리해서 해가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이해해 주신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해오는 사위를 웃는 얼굴로 탓하는 친정어머니를 보고는 시모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뭐 팩트로 까면 할 수 있는 말이 없기는 하죠. 시모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느꼈는지 저와 친정어머니를 한 번씩 째려보더니 휙 하고 먼저 나가버리더군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콧대가 저렇게 높아? 사돈지간에 교양도 없이. 내 딸이 훨씬 아깝다 이 양반아. 친정엄마는 시모가 나가고 한 바가지 욕을 퍼붓더군요. 감정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엄마, 진정해. 어차피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괜찮아. 그 사람이 저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강행했으니 알아서 방패막이 잘해주겠지. 저는 언제나처럼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하게 끝났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감정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앞으로 두 가족이 함께 볼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같이 살게 되면 시댁과의 교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모도 서로 안 좋아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굳이 만나야 할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시모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렀어요.
시댁에 크고 작은 행사 있을 때 있잖아요. 친척 누가 결혼을 한다거나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거나 혹은 하다못해 복날, 동짓날 같은 날에도 꼭 부르더군요. 그런데 시댁에 가는 건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매번 밥 먹을 때만 빈정이 상해서 그렇죠. 일하는 걸 매번 시켰냐고요? 아니요. 저한테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주방도 못 오게 했죠. 그리고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나씩 내왔어요. 밥이며 반찬이며.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제가 싫어도 먹는 걸로 쪼잔하게 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어머님, 밥 양이 좀 적은데 밥솥에 밥 있나요? 처음에 이 짓을 당했을 때 저는 그냥 시모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여자애니까 밥을 적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밥 공기에 반밖에 안 되는 밥에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밥 좀 더 퍼와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천연덕스럽게 그러더군요. 예, 밥솥에 밥 없어. 그 밥이 다야. 많이 먹으면 속 부대끼고 힘드니까 오늘은 그만 먹거라. 처음에는 밥을 적게 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밥 양은 적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멀찍이 두고 제 앞에는 나물 쪼가리만 놔두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무덤덤한 사람이라도 이건 눈치를 못 채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 좀 많이 달라고 말했는데 그때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적당히 먹어. 넌 덩치도 크니까 그만 먹어도 된다. 여자가 그렇게 멀때같이 커도 못 쓰는 거야. 하등 쓸모가 없어. 자꾸 야무지고 단단해야 하는 법인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드니 원.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저 시모에게 뭔가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타이밍을 엿보던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명절이라 친척분들이 다들 집에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오는데 시모가 그 전날에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게 됐거든요. 시모는 저를 불러서 요리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도 제가 요리 솜씨는 좀 있어서 남편이 시모에게 매번 자랑하곤 했거든요. 와이프 음식 다 맛있다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부엌을 제게 맡기더라고요. 네가 요리 솜씨가 좀 있다며? 그래, 변변히 내세울 것도 없는 애한테 그 정도 장점 하나는 있어야지. 할 게 없으면 그거라도 하는 게 맞고. 내가 허리만 안 아프면 너한테 시킬 일 없다만 이번에 오시는 손님들 중요한 분들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맛 신경 써서 올려라. 꼭 기분 나쁜 말 한마디 섞고는 저한테 모조리 시키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대신 양은 그날 오신 손님이 아주 적게 먹을 만큼만요. 제가 시모에게 받은 딱 그만큼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손님들 다들 오시고 식사를 내어갔어요. 밥 공기에 밥도 반만 있고 반찬은 나물은 가득. 그런데 고기 반찬은 각자 한 입도 못 돌아갈 만큼 아주 적게 해서 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눈치만 보더군요. 아이고, 우리 질부가 손이 참 작네. 양이 이렇게 적어서야. 질부는 원래 요만큼만 먹어? 역시 젊은 애들은 나이 든 사람이랑은 다른가 봐. 아니면 애들 거랑 착각했나? 착각 아닌데요. 애들 것도 그만큼 담았어요. 애들은 그래도 영양분 섭취는 해야 하잖아요. 어? 근데 어른들한테는 무슨 밥을 이렇게 쥐꼬리만큼 가져왔어? 젊은 사람이 어른들 놀리는 거야? 밥이랑 반찬을 이렇게 적게 주면 어떡해? 아, 그거요? 제가 설마 어른들 놀리려고 이러는 거겠어요? 이상하게 어머님이 저 시댁 올 때마다 밥을 딱 그만큼만 주셨거든요. 더 달라고 하면 속 부대끼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근데 저 빼고 다른 가족들은 다 밥 한 공기 든든하게 드시길래 손님한테만 건강 생각해서 밥 적게 주는 게 이 집안 가풍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처럼 딱 그렇게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어쩌죠, 어머님? 저는 최대한 생글생글 속없이 웃어 보이며 시모 속 긁는 소리를 해댔고 그 말에 더 열이 받은 건 시부 쪽이었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시부와 그런 시부를 보고 오들오들 떠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너무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다고 이러니? 네? 아버님이랑 남편도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설마 제가 모르는 가풍이 또 있었나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알려줘야 할 사람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그 화살은 모두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손님들이 그 밥을 앞에 두고 고사라도 지내는 듯 눈치만 보고 아무도 밥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안 하더군요. 아이고, 질부가 속이 많이 상했나 보네. 형수, 아무리 그래도 애 밥은 좀 잘 챙겨줘야지.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면 어쩌란 말이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쪼잔하고 손님 대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 그러니까요. 형님, 먹는 걸로는 이러지 맙시다. 그것도 며느리고 평생 안 볼 거면 모를까. 평생을 얼굴 마주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이러다가 늙고 병들면 어쩌려고 이래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무 사람 혼내지 말고 좀 잘 대해줘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쪼잔하게 밥 가지고 장난을 치셨대요. 다들 한 소리를 하는데 시모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자기가 여태 저한테 한 짓을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줄 상상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하긴 상상이라도 했으면 저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겠죠. 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고 이 일에 대답을 해야 하는 건 시모와 시부였죠. 제가 말 한두 마디 더 보태면 분위기 박살나는 걸 테니까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집안 망신을 혼자 다 시키고 있어. 당신이 속 좁게 쪼잔하게 굴면서 며느리 괴롭히는 거 꼭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 다 알아야겠어.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사업 망해서 엎어지고는 베풀 줄도 모르고 지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비춰질 거 아니야.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꼭 내 얼굴에 먹칠을 해야겠어.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밥이며 반찬이며 내온 건 며느리인데 왜 내가 욕을 먹냐고요? 며느리가 당신이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걸로 치사하고 집요하게 굴었으면 며느리가 그걸 가풍으로 생각하겠냐고. 그리고 며느리 하는 일에 시어머니가 욕먹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어른이잖아, 어른. 가르치고 우리 집 사람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매번 그런 식으로 못됐게 구니 며느리가 당신의 뭘 보고 배우겠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굴 때 당신이라고 뭐 며느리한테 좋은 말 해준 적이 있어요? 다들 모르는 척 눈 감고 있어놓고 왜 나한테만 이래요? 그렇게 저는 손 안 대고 코 시원하게 풀어냈죠. 결국 식사 자리는 파토가 났고 손님들은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밖에서 먹고 오겠다며 나가버렸죠. 근데 그 사람들 틈에 남편도 섞여 나가더군요. 이 집안에서 일어날 분란 따위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하긴 남편이라고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귀찮고 성가실 것 같으니까 입도 안 뗀 거겠죠. 진짜 웃기지도 않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시부가 싸우고 저는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부는 절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만 주관한 거죠.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시모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웃어줬어요. 그랬더니 속이 더 뒤집어지는지 한숨을 내리 10번도 더 내쉬더군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얌전한 사람을 건드리냐고요. 그것도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시모가 주는 밥은 보봉밥으로 변했어요. 적어도 음식으로 장난치는 일은 사라졌죠. 불편한 사이가 됐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싸우면 오히려 편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서로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싸우고 서로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시모는 차근차근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시모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저한테 시비를 걸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저를 내치려고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날 이후부터 바깥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분하고 열받았는지 남편을 통해 공격을 해오더군요. 아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니? 우리 힘든 시간 거쳐오면서도 너 키우는데 수만 가지 노력을 다했어. 그런데 네가 데려온 저 여자가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그런 것도 일부러 나한테 욕먹이려고 그런 게 틀림이 없어. 저 큰 덩치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쟤를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너도 봤잖니? 네 아버지한테 억울한 욕 먹고 있는데도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던 거. 아들아, 너라도 내 마음 좀 알아줘, 응? 세상에 여자가 없니? 저 애보다 훨씬 괜찮고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어. 네가 고작 저런 여자한테 홀려서 결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저 여자 편들면 엄마 진짜 억장이 무너져. 시모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하소연에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시모를 때릴 일도 없고 구박하고 핍박할 일은 더더욱 없었죠. 오히려 시모가 저를 그렇게 대한 것이 태반인데 그런 시모가 저런 말을 하니.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욕먹이려고 한 건 제 의도가 맞긴 했죠. 저는 남편이 그런 헛소리에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이 완전 보기 좋게 박살났죠. 내가 저번에 가족들 왔을 때도 생각했는데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그런 식으로 사람 많은 데서 우리 엄마를 욕보일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성에 빠직하고 금 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더군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더라고요. 좀 서운하게 해? 매번 올 때마다 밥으로 치사하게 구는데 그게 어떻게 좀 서운이야.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당신 엄마를 욕보인 게 아니라 당신 엄마가 나를 핍박한 거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그래도 네가 시댁에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하고 용건만 끝나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딴 거지 같은 짓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야. 마누라가 그런 치사한 짓 당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옆에서 밥을 2그릇이나 처먹으면서 본 척도 들리는 척도 안 하던 주제에 뭐? 야, 가해자나 방관자나 피해자한테는 똑같거든? 그럼 그때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리고 나한테만 밥 적게 주는 게 거짓말이었어? 없던 일이고 다 내가 지어낸 일이었냐? 너나 어머님이나 나한테 할 말이 있기는 해. 너 진짜? 감정이 다분히 섞인 제 말투에 남편 놈이 화를 내려는데 시모가 말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며느리 네 말이 다 맞다. 그렇지만 나도 그것 때문에 너랑 우리 아들 사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야. 너희 결혼한 지 벌써 4년이야. 그런데 애가 안 생기지 않니? 우리한테 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애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러지 말고 적당히 정리해, 응? 이 엄마는 매일매일 그때 생각나면 트라우마가 막 생길 것 같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고 그래, 응? 어머님은 연기자 하셔도 되겠어요.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뭐 수치스러운 일이긴 했죠. 그런데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안 하면 됐을 일이잖아요.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인데 왜 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피해자 코스프레인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울고 불고 피해자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빈정대는 제 말투에 남편 놈이 눈이 뒤집어져서는 저한테 막말을 내뱉더군요. 야, 너 말 조심 안 해? 뭐 이렇게 경우 없고 예의 없는 인간이 다 있어. 네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나도 너랑 결혼 안 했어.
게다가 어른 말씀하시는데 뭐?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내가 잘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짓이 무시할 만해서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는 넌 뭐가 잘났어? 여태껏 아무것도 한 적 없는 주제에 이제 와서 너네 엄마 편들려고 두 팔 걷고 달려든 꼴 보니 내가 이제야 제정신이 드네. 완전 질렸어. 너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너마저 저딴 집구석 사람이랑 똑같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미련이 사라지는 기분이야. 질렸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도 너랑은 이렇게 못 사니까. 제 말에 남편 뒤에서 싱긋 웃는 시무를 보니 토할 만큼 기분이 더러웠죠. 그런데 남편놈 표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로 서로 상처 주는 말 해놓고 이혼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로 이혼은 좀 아니지. 내가 뭐 엄청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엄청 진지하거든? 나 기본적으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 엄마가 날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 존중할 필요 없지. 우리 엄마가 너 나보다 돈 못 번다고 타박을 주기를 했어. 너 말랐다고 외모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를 했어. 더 챙겨주고 너 볼 때마다 나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 엄마는 나한테 어땠어? 데리고 다니기 부끄럽다며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자기네 집에 시집 올 급이 아니라고 내 욕이나 하고 다녔지.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 치사하게 먹는 걸로 장난친 것도 너희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진짜 나랑 헤어지겠다고? 아, 정신 좀 차려. 네가 나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나 정도는 되니까 너처럼 별거 없는 애 데리고 사는 거야. 네 인생에 네 돈 빼면 남는 게 뭐 있어? 성격은 더럽고 남한테 져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엿먹일 생각만 하는 성격 파탄자 주제. 순간 욕이 목구멍까지 밀고 나오는데 그걸 참느라 죽을 뻔했어요. 대신 실컷 비웃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자랑해? 너 능력 없다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 고해성사해?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자기 능력에 자신이 없으면 마누라를 능력 보고 선택하겠어? 뭐 이제라도 인정했으니 더 할 말은 없겠다. 그치? 하긴 맨날 급이 안 맞니 어쩌니 하지만 솔직히 너희 집이 뭐가 대단한데? 예전에 돈 많이 벌었다고 지금도 그래? 옛날 감성에 젖어가지고 사람을 자기 밑으로 내려보는 당신네 가족들이 한심해서 내가 너랑 못 살겠다는 거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남편놈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열받아서 말을 꺼냈는데 자기가 이뤄야 할 것들이 이제 슬슬 눈에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저랑 결혼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으니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입 밖으로 꺼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싱글벙글 웃고 있더군요. 아들이 이제부터 어떤 꼴로 살지는 예상도 못하고 그저 며느리 치웠다는 생각에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혼하게 됐어요. 5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집, 시모의 노골적인 괴롭힘. 이런 것들 덕분에 저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로 남편 놈을 탈탈 털어낼 수 있었죠. 얼마 되지도 않는 짐 챙겨서 시댁 가는 거 볼 때는 얼마나 고소한지 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리고 집에 온 아들을 보며 당황한 시모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도요. 야, 왜 우리 아들 쫓아내? 아니, 아들이 나올 게 아니라 그 집도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 들고 온 재산은 재산 분할 거의 안 돼요.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기간이 5년도 안 돼서 이 집에 대한 기여도 측정에 어려움도 있고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입만 아프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본인들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왜 그 사람이 소송에서 졌는지 알려줄 거예요. 하긴 집안에 뭐 도움되는 일을 했어야 말이죠.
돈만 축내는 주제에 눈만 더럽게 높아가지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지 돈은 안 쓰고 매번 마누라 돈만 쓰려고 하는 꼴을 재판에서 다 보거든요. 그렇게 이혼 원한다더니 속 시원하죠? 저도 속 시원해요. 집에 살던 거머리 하나 떼어낸 기분에 앞으로 그 거머리 속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머리?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거머리라고? 그럼 거머리가 아니면 뭔데요? 이제 남남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사람 속 긁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세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역시 끊어내야 마음이 편한 일이 있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매번 덩치 크다는 시모 말에 살도 좀 더 빼고 일도 공격적으로 했어요. 이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원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니 남자는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곁을 지켜줄 건 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혼 2년 만에 새로운 사람과 미래를 도모하게 됐고 결국 재혼을 하게 됐어요. 상대방도 재혼이었거든요. 직업은 동네 한의사로 금슬이 좋아 재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까지 낳아버렸죠. 그날은 친정엄마 생신이라 아이와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퇴근하지 못한 남편을 기다리려 남편 직장에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평소처럼 한의원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지막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얼마 없는 사람들 눈이 모두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쓸모없는 노이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밖에 나올 때는 좀 얌전히 있으라고 했죠. 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오늘도 굶고 싶어요? 네? 이런 식이니까 예전 며느리도 도망이나 갔겠죠. 덩치도 엄청 크고 목소리도 그만큼 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작고 깡마른 노인 한 분에게 큰 소리를 치며 손까지 치켜들고 있더군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손찌검을 하진 않았지만 버릇이라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한 소리 듣는 노인은 몸을 연신 움츠리며 몸을 둥글게 많은 행동을 보이며 자기가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몸소 몸으로 보여주고 있더군요. 뭐 저런 사람이 있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맡고 있는 사람 모습이 어딘지 묘하게 눈에 익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남자 옆모습을 보고서야 그게 전 남편과 전 시모라는 걸 알아챘어요. 저는 친정엄마와 아이를 뒤쪽 잘 안 보이는 곳에 앉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쳐다봤어요. 아들아, 오늘은 나도 진료를 좀 봐야 해. 허리랑 다리가 쑤셔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진료를 못 보게 하니? 아들, 네가 며느리한테 이야기 좀 해줘봐. 시모가 아들에게 매달려 애처로운 눈으로 부탁을 하는데도 전 남편 놈은 그런 시모 눈길을 고갯짓 한 번으로 슥 피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도 않고 그 성량 좋은 며느리가 소리치더군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그 병 늙어서 아픈 거라고. 늙는데 무슨 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 진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 낳는 거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다이어트랑 임신 잘 본다고 해서 왔고, 그러면 제가 더 급하지 어머님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사세요. 네? 아니, 무슨 노인네가 말만 하면 아들 붙잡고 해달라고 난리야? 할머니한테 쓸 돈 없다고요. 다시 말해줘요. 이야, 성격 대단하더군요. 제가 치를 떨던 사람들 모두를 혼자 상대함에도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상하게도 저 상황이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은 건 아마도 제가 저들에게 당한 게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여자가 저렇게 구는 것이 아마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진료라도 한번 봐주게 하면 안 되겠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하는 시모는 거의 귀도 못 펴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안 된다고요. 말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귀 먹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진료받고 싶으면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아니면
아들한테 돈 벌어오게 하던가. 맨입으로 왜 자꾸 남의 돈 빼먹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요? 밥벌어지 같은 인간들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보이더군요. 여자 쪽이 경제권을 더 쥐고 있어 보였어요. 하긴 입고 있는 것만 해도 그랬죠. 며느리라는 여자는 눈살 찌푸릴 정도로 명품 도배를 한 상황인데 시모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옷들을 여전히 입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지 다 쭈그라게 돼서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가 한 번 큰 소리 내자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리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당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모 움직임에 그 며느리도 같이 반응하더군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며느리가 시모 팔을 확 붙잡아 당겨 강제로 앉히더군요. 어디 가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 못 들었어요? 예, 화장실 좀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귀찮게 하지 마시고 기저귀 차라고 했죠. 밖에 나올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머님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다 늙어 빠진 노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속상한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앉아서 꿀 빨려고? 당장 같이 화장실 갔다 와. 전 남편은 엉거주춤 일어나 시모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더군요. 정말 헛웃음이 입 밖으로 마구 튀어나오더군요. 이게 바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시모의 모습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화장실이 저희 쪽 통로에 있어서 지나가는데 전 남편 놈이 저희 친정엄마를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화장실 가는 중이라 눈으로만 빤히 쳐다보고 들어가더군요. 그 사이 전 남편의 재혼녀가 제 남편 부름을 받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밖에서 시어머니 쥐잡듯이 잡던 여자가 간호사가 부르는 이름에는 네 하면서 굉장히 애교 있는 목소리로 답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차이가 너무 뻔히 보여서 웃겼죠. 전 남편과 전 시모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누라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저희 친정엄마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이런 데서 볼 줄은 몰랐는데 한국도 참 좁군. 그렇네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지. 근데 자네는 잘 지내는 것처럼은 안 보이네만. 엄마의 뼈 때리는 말에 전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씩 웃으며 엄마에게 한마디 툭 꺼내더군요.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결혼은 했어요. 그 성격에 재혼하기 힘들 텐데. 떨어진 자기 자존심을 나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혼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옆에 있던 지 전 마누라도 못 알아보면서 재혼은 했지. 아주 좋은 사람이랑 했어. 능력도 있고 심지어 인성도 바르지. 말로는 누가 그런 말 못해요. 그렇지. 그런데 자네도 내 사위 직장에 와 있지 않은가? 사위 직장이요? 그래. 여기 한의원 원장이 내 사위일세. 자네도 진료보니 여기 온 거 아니야? 사람 참 괜찮아. 수더분하고 권위의식이나 자존심이 높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잘 맞춰줄 줄 아는 참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 이야기에 전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러다 엄마가 호호하며 웃으며 전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오늘 내 생일이라고 사위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위랑 딸이랑 손주랑 다 같이 여기 온 거지. 너 왜 거기서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어? 엄마가 전 남편 앞으로 저를 끌어당기며 말했죠. 둘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그럴 리가. 네가 여기 원장님 사모님이라고? 네 남편이 한의사라고? 네, 제 남편이 여기 원장이에요. 오랜만이네요. 반갑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잘 못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당신이 재혼을 했다고? 응.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준 충격요법이 꽤나 도움이 된 모양이야. 그래서 고맙다는 말은 한번 해주고 싶었어.
여기 있는 두 사람 덕분에 똥차 버리고 좋은 차 타게 됐잖아. 게다가 애도 낳고 잘 살고 있고. 그때는 애가 안 생기는 게 참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운명이었던 거지. 애 낳고 이혼했었어 봐. 얼마나 복잡했겠어? 그리고 재혼하는 것도 힘들었겠지. 근데 당신 와이프는 애 낳으려고 한의원 찾았나 봐. 참 이상하다. 나도 그렇고 저 여자도 그렇고 애 안 생기는 거 보면 딱히 여자 문제만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신경 쓸 건 아니지. 난 이제 애가 있으니까. 뭐? 똥차? 너 지금 나한테 똥차라고 했어? 그리고 은근히 지금 사람을 고자로 몰아가는 거야. 응. 그럼 아냐? 너 여자 능력 보고 결혼하는 무능력자잖아. 내가 너한테 헌신하는 동안 너는 내 등골 빼먹으려고 했고 똥차라기보다는 거머리인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리고 충고하는데 당신도 비뇨기과 진료 한번 봐. 내 생각엔 여자들이 모두 자연임신을 못 시키는 건 분명히 생식 능력에 문제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런 거면 당신 지금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다. 경제적인 능력도 꽝인데 그 능력도 꽝이면 당신 마누라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산다니? 제 말에 전 남편 놈이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더라고요. 싹 무시하고 시모 얼굴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님은 내가 있던 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하긴 나랑 안 맞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으니까. 새로 들인 며느리는 좋은 사람 들였겠죠. 그렇잖아도 저랑 저 사람 떼어놓을 때는 저 말고 세상에 좋은 여자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두 번째 며느리는 잘 맞으시죠? 시침이 뚝 떼고 두 사람 사이를 묻자 시모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군요. 잘 맞을 리가 없죠.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모가 순간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아, 아가, 미안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요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 아들놈이 새로 데려온 여자가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우리 집 재산도 다 가져가고 내가 지금 전현 감시 때문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울며 저에게 동정표를 사려던 시모에게 전 남편이 확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시모도 지지 않고 더 화를 내더군요. 아까 쭈그려 있을 때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왜 화내? 네가 저런 여자만 안 데려왔어도 내가 이런 꼴로 다닐 일도 없었어.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런 걸 데려와? 목청은 커서 사람 질리게 만드는 데다가 밥도 못 먹게 해. 돈도 못 쓰게 해. 이 나이에 집에서 식모질이나 해. 그리고 너는 아까도 나 괴롭히는 애한테 하지 말라는 말도 못 해. 너 대체 무슨 약점 잡힌 거야? 약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이랑 헤어지게 만든 건 어머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엄마 노망 났어요?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은 다 있고 지금 내 탓하는 거냐고요. 너도 나 치매로 몰아갈 거냐? 네 마누라가 나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밑밥 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도 알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기나 했어? 이럴 줄 몰랐으니 하는 이야기지. 내가 좀 건드렸다고 마누라랑 그렇게 후다닥 이혼하는 네 놈도 잘한 건 없잖아. 차라리 네 전 마누라가 훨씬 나았어 이거사. 네가 말년에 나를 피말려 죽이려고. 저와 친정엄마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네 탓이네, 네가 잘못했네, 남들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누굴 탓하나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둘이서 티격태격하는데 마지막 진료가 끝났는지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왔더군요. 그리고는 시모와 전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엄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데까지 와서 소란 피우면 어쩌자는 건데? 요양원 쳐놓겠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려? 미안하다.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급격히 쪼그라든 전시모가 저를 보며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 여자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묻더군요.
그쪽은 누구세요? 아, 죄송해요. 저는 이한현 원장님 와이프예요. 어머, 사모님이셨구나. 어쩐지 태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 요새 원장님 진료받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좋은 거 있죠? 저도 빨리 이세 가져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한약 먹으면서 몸 만들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의원 자주 왔었나 봐요. 얼굴까지 알 정도면. 아시겠지만 연세 너무 많으면 하는 말들이 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프다고는 하는데 그 나이 먹고 안 아픈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는 사람이 아플 리도 없고 말이죠. 어머님은 자기 몸보다 손주 걱정만 하시니까 이렇게 병원 와도 자기 진료는 안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능숙하게 거짓말로 술술 풀어내는 여자를 보며 시모가 늙음하게 고생 깨나 하겠다 싶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저를 내쫓으면 더 좋은 며느리감이 집에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어쩌나요? 당신 아들이 여자 돈만 많으면 다 좋다는 무능력자인데 결국 이번에도 돈 많은 여자 물었더라고요. 대신 저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손도 소뚜껑처럼 커서 맞으면 아플 것 같은 여자를요. 여보, 뭐해?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시간이 없기는? 너 시간 많이 남잖아. 일도 그만두고 밥이나 축내는 게 나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남편을 앞에 두고도 더 큰 존재감을 뽐내는 전 남편의 와이프를 보며 제가 말했어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 보여요. 어르신도 젊으시고. 남편분이 복 받으셨나 보네요. 해실해실 웃으며 전 남편과 시모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어요. 꼴 좋다고 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들은 두 사람은 표정이 썩어갔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 와이프는 웃으며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군요. 어머, 사모님, 진짜 말 너무 예쁘게 하신다. 사모님이야말로 원장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게 인사치레 말 한마디 건네고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의원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저와 친정엄마는 배꼽 빠지게 웃었죠. 예, 내가 속이 다 시원해. 어쩜, 너희 예전 시어머니 어쩌냐? 저기에 비하면 너는 완전 순둥이였는데. 나 버리려고 할 때는 미래 같은 거 몰랐겠지. 뭐,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저런 사람인 거 모르고 결혼했겠어? 딱 봐도 여자 돈 많아 보이던데. 또 돈 많은 여자 잡는다는 게 이번에는 더 독한 사람 고르는 바람에 저렇게 됐을 테니 말이야. 사람 앞길 참 모르는 일이야. 그 고약한 사람이 저렇게 구박받으면서 살 줄이야. 정말 너무 웃겼거든요. 저 이혼시키려고 없는 이야기 지어 만들 때 자기가 구박당하고 핍박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 그대로 당하고 있는 꼴을 보니 말이 씨가 됐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자기 미래가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마도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렸겠죠. 그런데 그게 저 사람의 미래가 됐으니 정말 세상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더군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생활이 요즘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보니 이제는 이 사람들 이야기도 그저 웃으며 넘기는 일이 됐네요. 얼마 전 겪은 이 배꼽 빠지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사연을 썼어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